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1일 오후 7시입니다.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국정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용어의 혼란입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가지고 김정은 동향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다.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다.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2인자다.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다. 김정은이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 보다며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튀는 것을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 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북한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심각했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생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외화 부족 현상이 심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요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미숙한 표현이다. 이것은 박지원 씨가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부터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서 뿌리면은 기자들이 그걸 받아서 써주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북한 사정에 대해서도 일종의 말장난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좀 전문가들은 우습게 본다는 견해를 문화일보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인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인 성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동열 씨가 북한 전문가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선대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유훈 통치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표현이 위임 통치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위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 등등의 표현을 했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국정원장이라면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평소 정치인으로서 언론에 개인적인 해석을 담은 분석으로 주목받아온 성향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더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기사가 뜨자마자 이 곽길섭 선생, 곽길섭 북한정론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곽길섭 씨가 저한테 또 여러분한테 보냈겠죠. 딱 메모를 정리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리지만 이 곽길섭 씨는 검증된 북한에 대한 최고 전문가입니다. 검증됐다는 건 뭐냐면 지난 4월에 김정은이가 잠적한 데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라는 관측을 내어놓았는데, 그 유명한 전문가들 또는 탈북자들이 거기에 상당히 자신의 실력을 걸고 김정은이가 뭐 중태라든지 심지어 죽었다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곽길섭 씨는 일관되게 이거는 김정은이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놀아나면 안 된다. 김정은이가 반드시 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딱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이분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언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다. 후계자가 될 수도 없다. 김여정은 다만 제2인자로서 이 관리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아니라 김정은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 한 10살쯤 된 아이가 후계자일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의 개념에는 그게 혈통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지 옆으로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김정은의 위임 통치 보도에 대해서 간략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권력 구조의 근간인 수령제,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그리고 최근 김정은의 당, 정, 군 정책회의 직접 주재 증가와 내적인 체력, 건강입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어가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위임 통치란 말을 하나 딱 기자들한테 던진 것 같은데 이게 언론적 판단이지 정보적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 말이. 그리고 여기 건강은 곽길섭 씨는 일관되게 김정은 건강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인병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30대니까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건강 이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충고를 계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곽길섭 씨 이야기입니다. 권한 이양 또는 분할 통치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간의 권력 공고화와 국정 운영을 통해 자신감이 붙은 김정은이 산적한 당면 국정 현안인 핵미사일 개발, 비핵화 협상, 코로나19, 경제난 등을 돌파하기 위해 김여정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에게 일정 영역에 대한 권한을 주고 차후 상벌을 분명히 하려는 통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정원에서 밝힌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리스크 관리, 즉 책임 회피도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수령제 하에서의 책임 분산형 국정 운영은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책임 분산형 국정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시 역사적으로 쭉 훑어본 사람은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거죠.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임 통치라고 하면 안 된다. 유동열 씨도 위임 정치라고 해야지. 통치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거지. 1인 수령 지배 체제에서 위임 통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무슨 섭정도 아니고 말입니다. 태자도 아니고 위임 책임 분산형 국정 운영이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1998년 김정일이 김일성 3년상 유훈 통치를 끝내고 국방위원장 통치 시대를 출범시킬 때부터 그 여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 직제를 새로이 만들어 정권을 쥔 가운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 즉 외교사절 신입장 접수, 해외 정상회의 참석 등을, 홍성남 총리에게는 경제 문제를 일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반영한 업무 부담 축소, 책임 전가 구실 마련을 위한 기능 분산형 권력 구조였습니다. 김정은도 집권 후 이러한 제도를 거의 답습해 왔는데 이번에 김여정에게도 일정한 권한, 사실상의 2인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조금 확대 해석된 느낌이 듭니다. 점잖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저 사람이 정보기관장으로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보기관은 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고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딱 전문가들한테 잡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전문가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김정은도 집권 후 이러한 제도를 거의 답습해 왔는데 이번에 김여정에게도 일정한 권한, 사실상의 2인자와 같은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조금 확대 해석된 느낌이 듭니다. 요겁니다. 바로 결론이. 제 소견을 정리하면 북한에서 집단 지도 체제는 수령론 등 북한 권력구조 이론과 상치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이라는 단어는 유일 영도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곽길섭 북한 정론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TV 그리고 천영우 TV 이 두 개 TV를 보면은
아주 전문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영우 TV, 곽길섭 TV, 북한 문제, 안보 문제. 천영우 선생은 외교부 차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한 분이고 영국 대사도 한 분이고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이고 곽길섭 선생은 북한 내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30년 동안 분석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데뷔를 했는데 처음부터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조롱거리. 그런데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왜 그걸 안 따졌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회 때 문제가 되었던 남북 비밀 합의서가 진짜라는 제가 글을 발표를 했고 월간조선에도 실리고 유튜브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물었어야 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왜 주호영 원내대표 왜 고소고발 안 하느냐? 고소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법적 조치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을 따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모르지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안 따진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장은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위임 통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위임 통치가 박지원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북한에 위임 통치가 가능합니까? 이게 말한 대로 김정은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책임을 분산시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여정이다. 김여정이가 지금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니까 그 역할을 강하게 하면은 아마 북한 전체를 통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위임 통치입니까? 위임은 맡겨서 전체를 다 관리하라는 것이지 대리인이란 뜻 아닙니까? 어떻게 수영 통치 체제에서 대리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인자는 있을 수가 있어요? 2인자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여정이는 2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니까 김여정을 앞세운다. 이것은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비밀 중에 최고 비밀입니다. 내일 죽더라도 권력자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건강하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30대인데 주변에서 건강이 나쁘시니까 동생한테 권력을 이양해서 그런 말 꺼내는 순간 죽는 것 아닙니까? 동생이라도. 북한의 이 생리에 대해서,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꾸며내는 이 말, 또 이런 데는 이 탈북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역시 북한을 냉정하게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 같은 것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의 첫 작품 위임 통치는 수준 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